안녕하세요. 20년간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와 분가하며 행복을 찾고자 하는 62세 이혜영입니다. 그저 제가 싫은가 보다 하며 체념하며 보낸 세월. 과연 저는 시어머니의 방해를 뚫고 행복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최옥선 여사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이상한 제안을 하셨어요. 남편의 아들 지섭이 갑자기 찾아와서 한 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무슨 제안? 남편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시면 저한테 유산을 다 주시겠다고.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낸 거였죠. 사실 이 일이 벌어지기 전날 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날 아침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이상한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이거 봤어?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불러 세우며 말했어요. 전단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재혼녀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박현우 씨 부인 이혜영은 시어머니를 내쫓고 남편을 세뇌시켜 가정을 파괴한 악독한 여성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살아도 되는 건가요?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 아침에 보니까 여기저기 다 붙어 있더라고. 저는 급히 다른 곳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아파트 곳곳에 그런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거 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누가 이런 짓을.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 그날 저녁 정말로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누이 2명과 함께였고 뭔가 계획을 세워온 것 같았어요. 현우야,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시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무슨 기회요?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모든 걸 용서해 줄게. 어머니.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저 여자는 냅두고 와.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나가. 내 아들한테서 떨어져. 어머니. 남편이 소리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안 그러면 지섭이한테 유산을 다 줄 거야. 너는 한 푼도 못 받아. 그때 큰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그게 당연하지. 재혼녀가 뭘 바라고 있어? 작은 시누이도 말했어요. 지섭이가 할머니 유산 받는 게 맞아. 피 한 방울 안 섞인 년이 왜 끼어들어?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하세요? 잘못한 게 뭐냐고? 우리 가족을 망쳤잖아. 망친 게 아니라 행복해지려고 한 거예요. 행복? 내가 행복하면 우리는 불행해져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남편이 일어섰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유산이든 뭐든 다 가져가세요. 저는 아내와 함께 살 거예요. 뭐? 정말로? 정말로요. 시어머니가 실소를 터뜨렸어요. 좋아. 후회하지 마. 지금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 시어머니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그리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 내가 어떤 년이랑 살고 있는지. 뭐라고요? 이 여자 첫 번째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다 알아봤어.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건 교통사고로 죽었다며? 근데 그때 너도 차에 타고 있었으면서 왜 너만 살았지?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은 제가 평생 가져갈 아픔이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이 정말로 화를 냈어요. 왜 안 돼? 사실이잖아.
이 여자는 남자들을 죽이는 저주받은 년이야.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제가 소리쳤어요. 나가라고? 내가 나한테? 네, 나가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괜찮아? 괜찮지 않아. 어떻게 저런 말을. 첫 번째 남편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어요. 저도 크게 다쳐서 병원에 한 달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주받은 여자라니. 신경 쓰지 마.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야.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로 걱정이 됐어요. 다음 날 제 걱정은 현실이 됐어요. 마트에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 여자야, 제가 남편을 죽이는 여자라며. 무서워. 우리 남편도 조심해야겠어. 귓속말이 들렸어요. 저는 장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와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사 가자. 이사?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사람들 시선이. 남편도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사비도 만만치 않고 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저는 첫 번째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을 아직 조금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지섭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저한테 유산 얘기를 하셨어요. 유산? 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으면 저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다고. 남편이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지섭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섭이 잠깐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할머니 재산이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그럼 아버지가 선택하세요. 저는 아버지 결정을 따르겠어요. 지섭이 돌아간 후 남편과 저는 긴 시간 대화했어요. 여보, 미안해. 지섭이까지 이런 상황에. 괜찮아. 지섭이 나쁜 건 아니야. 어린 나이에 할머니 유산이라면 솔깃할 만하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시다니. 남편도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정말 힘들어? 힘들어. 하지만 포기는 안 할 거야. 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행복할 자격.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시어머니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옥선이 첫째 아들 찾고 있어? 네. 아세요? 그럼 나도 그때 고아원에서 일했거든. 정말 뜻밖의 소득이었어요.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좋은 가정에 입양됐어. 서울 부자 집으로. 지금도 연락이 닿을까요? 글쎄, 한번 알아볼게.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시어머니 첫째 아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응. 동네 할아버지가 그때 고아원에서 일하셨대.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찾으면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도해봐야지. 그런데 혹시 그 아들이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으면?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가 어머니를 좋게 생각할까요? 그래도 해봐야지. 어머니의 마음에 구멍이 있으신 것 같아. 그걸 메워드려야 우리도 평화로워질 거야. 일주일 후 할아버지가 연락을 주셨어요. 찾았어. 그 아이 지금 성공한 사업가야. 이름은 박민수고
서울에서 회사 경영하고 있어. 정말요? 응. 전화번호도 알아왔어.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찾았어. 정말? 어디 있어?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대.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남편도 놀라워했어요. 그럼 이제 연락해볼까? 어떻게 말하지? 안녕하세요. 당신 어머니가. 라고 할 수는 없잖아. 정말 어려운 문제였어요. 고민 끝에 저희는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박민수님께 갑작스런 편지 송구합니다. 저는 박현우의 부인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당신이 어릴 때 고아원에 계셨다면, 그리고 친어머니를 찾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단한 편지였지만 마음을 다했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고 3일 후 정말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혹시 박민수님이세요? 네. 편지 받았습니다. 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는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러 가는 날 저는 너무 떨렸어요. 여보, 잘할 수 있을까?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말하는 거야. 카페에 도착해 보니 정말 성공한 사업가다운 모습의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민수입니다. 이혜영입니다. 이쪽은 제 남편 박현우고요. 박현우, 혹시 제 동생인가요? 네, 맞습니다. 민수 씨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저희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의 상황, 그리고 왜 그를 찾게 됐는지.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군요. 민수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릴 때는 원망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때 그 선택이 저한테는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가정에 입양돼서 좋은 교육받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를 만나보실 생각은? 글쎄요. 어머니가 원하실까요? 아마 가장 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날 저희는 민수 씨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생각보다 성숙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힘드시다면 한번 뵈러 가보겠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어머니께서 먼저 저를 찾으셨다는 걸로 해주세요. 제가 나타나면 동생들이 더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정말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어떻게 시어머니께 말씀드릴지 고민했어요. 바로 민수 씨 얘기를 하면 놀라실 것 같은데 조금씩 떠봐야겠어.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저예요. 이혜영이에요. 뭐? 내가? 뭔 일이야? 어머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한번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말? 전화로는 어려운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좋다. 하지만 현우는 데려오지 마. 네, 알겠어요.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둘만의 만남이었어요. 뭔 말이 있다고 그래? 어머님, 혹시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뭐라고? 어머님의 첫째 아들 말이에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어머님, 이제 숨기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못 하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
평생 궁금했어. 어머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들었어요. 어머님, 만약 그 아들을 찾을 수 있다면 만나고 싶으세요? 찾을 수 있어? 노력해 볼게요. 정말로?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저와 현우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 애를 정말 찾을 수 있다면 생각해 보겠어.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관심을 보이셔. 정말? 응. 이제 민수 씨에게 연락해 보자. 저희는 민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씨,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만나보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시다면 언제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어머니가 많이 놀라실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정해졌어요. 시어머니께는 첫째 아들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찾았어? 네. 내일 만나실 수 있어요. 어떤 아이야?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도 걱정이었어요. 과연 이 만남이 잘 될까요? 다음 날 우리는 모두 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 그리고 저희 부부. 어머니, 곧 오실 거예요. 떨려. 정말 떨려. 시어머니가 손을 부르르 떨고 계셨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민수 씨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민수 씨가 조용히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민수 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민수야? 네, 어머니. 박민수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아들, 내 첫째 아들. 그 후의 시간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민수 씨가 서로 껴안고 오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를 더 좋은 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민수 씨의 말에 시어머니가 더욱 울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혜영아, 미안했다. 내가 너무 했구나.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어머님, 나는 민수를 버린 죄책감 때문에 현우한테 집착했던 것 같아.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시누이들도 달라졌어요. 혜영아, 우리도 미안해. 어머니 편만 들어서. 괜찮아요, 언니.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으로 지내자. 드디어 20년 만에 진정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며칠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겼거든요. 동네에 퍼진 나쁜 소문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리고 남편의 아들 지섭이 할머니 유산 포기를 선언했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아버지, 저는 할머니 유산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지섭의 말에 남편이 감동했지만 시누이들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 유산은 누가 받는 거야? 또한 시어머니의 첫째 아들 민수 씨가 가족에게 합류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겼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내 생활이 있잖아. 하지만 제가 그동안 효도를 못했잖아요. 이로 인해 남편과 민수 씨 사이에 묘한 경쟁 심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동네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가족 화해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웬 아들이 나타났지? 뭔가 이상해. 혹시 돈 때문에 꾸며낸 일 아냐? 새로운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리고 정말로 저희 가족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민수 씨의 등장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진 가족 관계, 동네 소문과 사회적 시선, 그리고 유산 문제로 인한 새로운 갈등.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여보, 정말 이제 괜찮아진 걸까? 글쎄, 아직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 하지만 가장 큰 산은 넘은 것 같아. 그래, 어머니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보, 고마워. 나를 끝까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행복할 자격. 이제는 그 말이 무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3부에서는 더욱 복잡한 가족 관계와 사회적 편견, 그리고 새로운 갈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저희 가족은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